자, 뉴스 읽어주는데 10월 30일 두 번째 이야기, 주식 이야기 좀 해볼까요? 주식 이야기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주식이 끝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코인판도 아니고요. 끝모르고 또 오르고 있고요. 무슨 불프 세일인가요? 난리 났는데 청와대 청원이 수백 건 올라왔어요. 청와대 대책을 촉구하는, 주식에 청와대한테 대책을 촉구하는 게 어이가 없긴 한데요. 주식 떨어져도 청와대 탓, 뭐가 안 돼도 청와대 탓, 뭐 안 돼도 다 청와대 탓인데 저는 대한민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빠지는 건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품이 빠지는 건 아닌데 지금은 맞아요. 미중 무역전쟁,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중국이,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 몸살이 걸린다, 독감이 걸린다, 이런 얘기 있어요. 경제에서 미국이 경제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어지는. 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미국도 미국인데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의 비중이 엄청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중국이 안 좋으면서 아시아권이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주식이, 증권은 한국 주식 시장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세대에 더 억울한 건데, 그러면 왜 아시아권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금리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떨어질 거 떨어지는데 금리를 우리나라가 안 올렸잖아요. 미국보다 금리가 역전돼 있잖아요. 미국 기준금리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럴 때 연기군 들어오신다 이랬거든요. 연기금, 국민연금이 떨어지는 주식을 떠받쳐 주려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연기군이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큰 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 망할 거는 망하게 한다, 키워서 터뜨리지 않는다, 인 것 같다. 제가 그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외환보유고를 늘리는데 엄청을 신경 쓰고, 주식시장 떨어지는데 신경 안 쓰고, 자영업자 망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돈을 쓰거나 투입하거나 어떻게든 떠받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팔아라, 내놔라 계속 경고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동산은 분명히 터진다. 근데 경제는 선방을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터지게 냅두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수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소리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터져야 되는 거죠. 이미 골물대로 골랐어요. 내수를 잘 못 살리는데 진보는, 내수 살리는 건 여러분, 온기르님, 진보가 내수를, 그럼 박근혜 이명박 때 내수가 살았었나요? 그건 개소리죠. 내수 살린 적 있어요. 꼬린 내수 살린 경우 있어요. 김대중 정권 때 카드 남발해서 내수가 엄청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신용불량 사태 터져가지고요. 신용불량 사태 터져가지고 난리 났어요. 누가 더 내수는 살린 대통령이 없습니다. 못 살리면 대통령을 왜 하냐고요?
대통령이 내수 살리기 위해서 뽑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수가 얼마나 죽느냐. 우리나라가 내수가 근데 보세요. 그 와중에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네.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봅니다. 네.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내수가 안 좋다 난리치는 거예요. 자,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망하게 뭔 수로 안 망하게 합니까? 민주화 이전에 황금기였다고 해요. 온기일은 내가 저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데 전 세계 호황기에 그때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다 잘 살았어. 전 세계가 다 잘 살았고 그때 박정희가 독재를 하지 않았으면 전두환이 독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었어요. 전두환 때 전 세계가 호황이었죠. 그때 전두환이 독재를 하고 정경유착만 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터지지 않아. 봐,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동남아랑 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졸라 똑똑해. 지도자들이 병신이었지 국민들은 졸라 영리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놓쳤을까? 아니야. 정경유착으로 재벌들만 키우고 이상하게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가 됐어. 국민들은 지도자가 이상할 수 있냐고 투표제인데 저런 형신들은 걸르고 싶다 진짜. 역사로 가야 돼. 그러면 아유 됐다. 아유, 그냥 넘어가. 아무튼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을 따라가 확실하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망한 나라 이렇게 세운 것도 밑에서 일으켰고 지도자가 다시 엎어먹었고 그거 엎어먹은 거 다시 국민이 이렇게 세우면 지도자가 또 엎어먹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보처럼 왜 그렇게 뽑았느냐? 언론, 자본 이게 다 누구 겁니까? 청산의 역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우리나라 역사에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그게 얼마나 큰데.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가 보통 보세요. 독재를 하고 이런 나라들은 경제가 망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독재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또 민주화를 피 흘려서 민주화를 얻어내고 근데 또 독재가 오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왜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어야 돼요. 조선이란 국호가 바뀌었어야 돼. 임진왜란 때 완전히 일본에서 초토화 됐어야 되죠. 민병이 일어나고. 자, 그렇게 해서 일본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완벽하게 장악을 못했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려놓으면 왕이라는 새끼들이 그렇게 했었던 지방에서 막 싸웠던 애들 모가지 치기 바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면 그러니까 호기심 지옥 같은 사람하고는 진짜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은 독재국가 가서 살아. 네가 독재국가 있으면 이런 얘기도 못해 이 새끼야. 독재국가 살아. 그냥 가서 북한 가서 살고 필리핀 가면 좋겠네. 두테르테 옆에서 살아. 아니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저런 새끼가 개 돼진 거야 그냥. 계속 독재를 민주화 더 잘해. 미친 씨발로마 꺼지라고. 너 같은 새끼는 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독재를 해서 민주화가 더 잘 됐다? 미친
미친 새끼가 진짜 뒤질라고 저게. 정신 좀. 전응아. 전응아 인증하고 앉아있네.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랑 뭐가 달라? 어? 또라이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고, 어? 독재가 우리나라 민주화를 만들었고, 뭔 개소리라고 앉아있냐고. 자, 주식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 짜증나는데. 주식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호재가 없어요. 이거 연금으로 들어박는다고 해서 뭐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근데 확실한 건 우리나라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거품이 빠지는 건 아니고, 자, 문제는 호재가 없어. 이 폭락장의 공포 심리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개미들은 죽어나갑니다. 개미들은, 자 보세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반대매매나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반대매매, 공매도 이런 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개미들은 그냥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소리 나는 겁니다. 아, 진짜 벌레 새끼들 더럽게 많네. 좀 독재 좋은 새끼들은 독재 국가로 꺼지라고 좀. 아, 나 진짜 왜 이러냐? 아, 가라고. 독재 국가로. 공과가 그렇게 좋으면 가라고. 아, 미친 새끼들이 진짜. 저런 새끼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졸라 무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야, 우리나라 국민들 졸라 무식해서 독재해가지고 강제로 졸라 일시키니까 경제 발전한 거야. 냅둬 봤어봐라. 씨발 존나 지들 잘났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지.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저런 애들이에요. 근데 저런 애들은 왜 나라가 시키고 회사가 시키는 일만 노예처럼 하면 되는데 자기로 들어가면 또 졸라 싸울 거야 아마. 그런 애들이 저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월급 동결시키면은 왜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 그런 애들 많아요. 자, 아무튼 지금 개미들은 답이 없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반등할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호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5천억을 주식시장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돈 갖고 뭐 하겠냐. 5천억 가지고. 이거 5천억 들어가서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간 5천억은 나중에 복구합니다. 지금 들어간 5천억은 나중에 복구해요. 어차피 정부에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들어간 건 떡락해도 버틸 수 있잖아. 개미들이나 떡락하는 걸 못 버티지. 어? 지금 어쨌든 다들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곡소리 나고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들어가야 되나? 언제 들어가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전 얘기했죠. 주식은 안 하는 게 맞다. 주식은 안 하는 게 맞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 이성이 탐욕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요. 코스피 지수 연동 펀드 같은 거 있어요. 네? 코스피 지수 연동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투자는 위험하거든요. 코스피 지수 연동 펀드를 들어가서 내가 그러면 얼마까지 떡락하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떡락하면 이 펀드에 들어가겠다. 그런 거는 괜찮죠. 그리고 펀드를 가입하면 욕심, 탐욕에서 좀 벌어질 수 있어요. 펀드는 대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뭐 청원까지 뭐 엄청 올라오고 있고 주식의 폭락장이 어디까지 될지. 근데 공매도하고 반대매매 때문에 개미들만. 자, 개미들 곡소리. 자, 이제 주식 떨어진다고 개미들 곡소리 난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이제 폭락장이 저는 문재인 정권 안에 올 수 있다. 공매도 폐지는 이미 정원 많이 했죠. 부동산 폭락도 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하고 너무 비슷한 시기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거품이 서울 강남에 너무 높고 너무 끼어 있고, 부동산 폭탄 버블은 문재인 정부에 터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한 3년 정도 터지면, 일단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 곡소리 나겠죠. 네. 네. 실거주자들은 터지나 안 터지나 1가구 1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은 안 터진, 역사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안 터진 곳은 없어요.
1주택의 빚이 70%든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빚을 갚아야 돼.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게 문제죠. 빚이 많으면. 그린벨트에서 공급량 늘리면 부동산 진짜 개폭락해요. 개폭락합니다. 자, 주식 이야기 마무리하죠. 호재가 없어 보인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의 싸움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다. 대세 하락장이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호재를 하려면 경제적인 여건 그 이슈보다는 정치적인 이슈, 남북 문제, 정전선언,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호재, 엄청난 큰 호재로 반등을 삼을 수가 있겠으나, 그게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곤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주식 투자 실패해도 청와대 탓할 수 있는 시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 실패해도 청와대 탓할 수 있는 시대면 좋은 시대 아닌가요? 주식 얘기 정리하고 부동산 얘기 좀 해드릴게요.